뜨뜻한 영화 네 번째 에피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관남 씨.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최근에 휴가도 갔다 오고 아주 잘 지냈습니다. 휴가는 서울로 다녀오셨던데 네, 어떤 일들이 좀 있으셨나요? 저 이번에 서울 1박 2일 갔다 왔는데 종로에서 전시도 보고 맛있는 커피 마시고 그 다음 날은 이제 홍대 쪽, 네, 상수동 갔었었는데 되게 재밌는 일이 좀 있었어요. 이제 제가 라덴밤 하기 전에 일했던 가게 단골 손님이 있었는데 네. 그 상수동 지나가는 길에 그분이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나 그분 이쪽 근처로 올라오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카페를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들어오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한 그분이 텔레파시? 모르겠어요.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반가워서 안녕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아까 저 생각하고 있었다고 근데 들어오셔야 지금 너무 놀랬다고 이렇게 정말 우연한 만남이 있었고 광주 이제 내려가야지라고 KTX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라덴밤 단골 손님을 또 용산역에서 만나는 아주 재밌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전시도 보고 오셨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전시를 보고 오셨어요? 이번에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김창렬 화백 회고전을 보고 왔는데요. 이제 그분의 작품의 일대기를 쭉 보면서 그분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그 작품들을 꾸준히 계속 비슷한 그림을 그려 나갔는지를 보면서 저도 라덴밤을 어떤 방식으로 시간을 가져가야 할까, 시간을 쌓아야 할까에 대한 그 고민을 조금 많이 하고 왔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많은 영감을 받고 오신 것 같으시네요. 네. 저희가 이번 영화는 제목부터 좀 진중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리어스 맨이라는 영화고요. 감독님이 그 코엔 형제. 네, 조엘 코엔, 에단 코엔 해서 코엔 형제인데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든지 인사이드 르빈 같은 영화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네. 이렇게 제목이라든지 이런 건 되게 유명한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막 흥행은 하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흥행과는 별개로 시네필들에게 인기가 많은 감독님이시죠. 작품성, 네. 그리고 평론가들이 좋아하는 그런 좀 예술적 느낌을 지향하는 네, 영화. 아무래도 작가주의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예술 영화에 조금 더 가까운 영화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자주 봤던 그 방구석 일렬이라는 프로그램에서도 이분 감독들의 영화가 한두 편은 좀 소개가 됐던 것 같긴 해요. 네, 파고라는 영화도 아마 방구석 일렬에서 소개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기억하시네. 맞아요. 네네네. 파고라는 네, 영화가 파고 나왔었죠. 소개가 됐었고, 뭐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되게 뭐 이제 개그적인 소재로. 그쵸. 그 네. 단발머리 때문에 그 하비에르 하비에르 바르뎀을 바르뎀. 너무 좋아하는데 자꾸 박나래가 따라하고 하는 그런. 네. 이번에 영화의 선택권도 관남 씨에게 좀 넘겼어요. 네. 우선은 이제 이게 제목은 시리어스맨이기는 한데 저는 약간의 풍자 코미디 정도? 블랙 코미디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잘 보면 웃긴 장면들이 꽤 많기도 하고요. 미국식 조크. 네네네네. 항상 무거운 주제를 너무 무겁지 않게 다루는 영화를 저는 좀 좋아하는 편인가 봐요. 네, 그래서 이 영화를 조금 골라봤고, 그리고 이제 9월이다 보면 이제 여름 휴가 마치고 방학도 마치고 새롭게 시작 결국은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뭔가 좀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들을 이 영화를 보면 더 무거워질까요? 아니면 조금 가벼워질까요? 네. 저는 블록버스터급 재난 영화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그 새로 시작하는 마음가짐에 있어서 생각하는 포인트가 하나쯤은 각자에게 다른 방식으로 생기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하기도 했어요.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좀 짧게 느낀 점을 말씀드리자면, 뭐지? 뭐야? 뭐야? 뭐 이렇게 끝나? 네, 이렇게 좀 짧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네, 상당히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짧게 좀 영화 줄거리를 말씀드릴게요. 네. 그 미국 미네소타주라는 작은 마을에 물리 교수를 하고 계시는 재직 중인 레리 고프닉이라는 중년의 남성분이 계세요. 네. 지금까지 너무 착하게 살아오셨죠. 그렇죠. 근데 그분에게 갑자기 불행한 일들이 미친 듯이 다가옵니다. 아이 같은 경우에 남자아이가 있고 여자아이가 있는데
그 성인식이라고 하는 그 기념일이 다가오는 남자아이는 부모님 모르게 약물을 그렇죠. 말을 하고 있죠. 하고 있고요. 누나는 뭔가 모르게 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댄스홀 가서 춤출 생각밖에 안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내분은 갑자기 이혼을 요구합니다. 이 주인공 중년 남성의 형이 있어요. 형은 되게 착하지만 사회에 좀 부정응자인 느낌이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도박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가족에서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오고요. 처음에 일어난 일은 갑자기 한국 학생이 와서 상담을 요청을 해요. F학점 받았는데 나 재시험 보게 해줘. 진짜 다짜고짜 그냥 땡깡을 부려요. 이번에 낙제하면 내가 창피하게 학위를 못 받으니까 날 시험 다시 보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 어떤 정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와서 땡깡을 부리고 그 레리고프닉의 자리에 책상이 있는데 거기 돈 봉투가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돈 봉투를 올리고 네. 사라지죠. 그래서 엄청난 갈등을 하죠. 또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교수직을 네. 종신계약을 할지 안 할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달콤한 유혹에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고민들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아왔는데 왜 불행한 일들이 이렇게 갑자기 나에게만 생기는 거냐. 네. 왜 이런 거죠라고 하면서 그분이 이제 유대인이기 때문에 랍비들에게 찾아가서 고민을 상담을 받고 해결을 네. 해주시길 원하게 됩니다. 지혜를 좀 얻고자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불행한 일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를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인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희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애매할 것 같긴 해요. 네, 약간 그냥 캐릭터만 있고 뭔가 그 스토리는 없는 느낌이어서 거의 그 레리 고프닉의 시점에 중점이 맞춰져 네, 네, 있는 맞아요. 영화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이제 여기에서 엄청 비중 있는 인물은 아니었지만 주인공의 아들이 음악을 듣고 싶어서 그 음반사에 정기 구독을 해요. 결제는 당연히 이제 그 주인공의 이름으로 됐겠죠. 네. 이게 연체가 됐다고 자꾸 독촉 전화를 하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로 연기를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저는 좀 그분이 가장 인상 깊은 게 네, 네. 주인공이 자동차 접촉 사고가 나요. 맞아요. 이런 많은 고민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앞차가 급정거를 했는데 보지 못하고 박아버리거든요. 받아버리죠. 그런 짜증나는 일들이 있다가 결제를 독촉하는 전화까지 맞아요. 오게 됩니다. 근데 주인공은 말이에요. 사고가 나버려서 너랑 정말 이야기할 힘이 없어 라고 말하니까 유일하게 영화에서 그 주인공을 네. 진심으로 위로를 해줘요. 맞아요, 맞아요. 괜찮으시냐고. 너 괜찮냐고. 네, 네. 그게 저는 좀 개그적인 요소이긴 네, 한데 네, 네. 다른 인물보다는 그 인물이 좀 생각이 나긴 합니다. 전혀 음. 뭐 영화 화면에서도 외모가 드러나지도 않고 그쵸. 목소리만 나오는데 그렇죠. 좀 그분이 너무 따뜻했던 음. 느낌이 나요. 인물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이야기를 짧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는 어떤 장면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네. 제가 처음에 줄거리를 소개해 드릴 때 느낌을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렇게 끝나? 네. 라고 했던 것처럼 뭐 줄거리보다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느낀 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어떤 장면이 가장 좀 인상 깊으셨는지. 영화 맨 처음에 되게 옛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물리학 교수가 수업 시간에 그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그 이론을 증명하는 장면이 이 영화를 가장 대변하는 장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둘 중에서도 굳이 꼽으라고 하면 저는 그 불확정성의 원리를 증명하는 장면? 사실 뭐 그거를 설명하는 영화는 아니겠지만 이제 물리학 교수가 불확정성의 원리를 이러이러해서 뭐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수업을 하잖아요. 정말 칠판 가득히 공식이 써져 있고 네. 답이 딱 하나 나와요. 네, 증명을 딱 하는데 이제 그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실제로 알 수 없음을 증명하는 증명이라는 거죠. 이제 근데 그게 답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전반적으로 주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사실 우리에게 의외로 확정된 건 거의 없는데 그거를 자꾸 증명하려고 하지 마라. 정말 아이러니했어요. 칠판 가득히 공식이 써져 있고 네. 엄청난 공식을 통해서
답을 딱 하나 내려요. 근데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지금 현실에 있는 아이의 문제, 그리고 딸의 문제, 네. 아내와의 문제를 네. 하나도 해결하지 하나도 못해요. 해결하지 못하죠. 그렇게 똑똑한 네. 사람이. 네, 맞아요. 첫 장면도 되게 옛날 이야기? 뭐 저희로 따지면 탈무드 같이 네, 우화 같은. 우화 같은 네. 이야기가 나와요. 갑자기 이제 그런 옛날 분위기의 영화가 나오더니 그 랍비분을 남편이 데리고 와요. 맞아요. 와이프분은 집에 있고. 네. 근데 와이프분이 말하죠. 이 랍비분은 분명히 3년 전에 돌아가셨다라고 한 분이셔. 근데 남편분은 아니야, 내가 이야기도 하고 따뜻한 수프를 대접하려고 데려오신 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셋이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다가 와이프분이 결단을 내렸는지 날카로운 송곳으로 네, 송곳이요. 랍비분은 찔러요. 그리고 그 랍비분은 허허허 웃으시면서 나가세요. 네, 내가 환영받지 못하는 곳에 있는 것도 민폐니까 나는 나가겠다고 나가시죠. 그러면서 이제 그 자막이 뜨거든요. 무엇이든 단순하게 단순하게 네, 받아들여라. 단순하게 받아들여라라고 나오죠. 이게 영화의 주제이면서도 네. 그 이야기를 좀 끌고 나가는데 음. 제가 느꼈었을 때는 그 랍비가 정말 귀신인지 정말 사람인지는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네 생각하기 나름이고 답은 없다라는 네, 네. 게 칠판에서 나온 네. 불확실성 원리와 또 네. 일맥상통한 그런 내용이지 않나. 맞아요. 연결이 라는 되는 또- 이야기라고 생각돼요. 네, 연결이 되는 생각이더라고요. 영화 줄거리에서 또 랍비들도 찾아다녀요. 처음에 찾아간 분은 되게 어린 네. 랍비분이고, 두 번째 찾아간 분은 그것보다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이시고, 세 번째 찾아간 분은 나이가 정말 지긋하신 네. 랍비분이시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나이 순으로 또 에피소드를 배열한 게 이유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제가 네네. 생각했을 때는. 우선 첫 번째 랍비는 원래 만나려고 했던 랍비 분이 안 계셔서 주니어 랍비, 그 주니어 랍비를 만나게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를 좀 주차장 봐라. 몇 대 없는데 뭐 생각하기 나름이야. 약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와이프가 나랑 이혼하지 그랬더니 미안해. 어떡하지? 어쩔 줄 몰라 하죠. 네.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지나가고 두 번째 랍비는 아마 뭐 한 60대쯤 됐으려나요? 그분은 뭔가 정말 더 교과서적인 이야기. 네. 네. 그래도 나름 저는 첫 번째 랍비보다는 뭔가 여유도 있으시고 네네. 해안이 있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네네. 그런데 사실 그것도 그 주인공에게는 해결책은 됐던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세 번째 랍비는 심지어 만나주지도 않아요. 바쁘시대요. 근데 가만히 앉아 계시는데 바쁘시대요. 그래서 아니 안 바빠 보이시는데 얘기했더니 생각하느라 바쁘시다는 거죠. 이제 이제 그런 걸 보면 어쩌면 그 세 번째 랍비분은 정말 한 80쯤 되셨으려나? 귀도 안 들리실 것 네네, 같아요. 잘 안 들리시고 말씀도 굉장히 빠르게 못 하시는 천천히 하시는 분인데 그분 입장에서는 남자 주인공의 그 문제들이 별 문제가 아니었을 수도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고 한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혜를 얻으러 가는 현자에게도 나에게 정확한 해답을 줄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건남 씨 생각에 동의하는 게 답은 없다라고 랍비들 통해서도 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가 뭔가 고민이 있을 때 친구라든지 가족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 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뭐 조언을 해줄 수도 있고 위로를 해줄 수도 있고 하지만 결국은 결정은 제가 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도 제가 책임을 지게 되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저는 좀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저 이야기하다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건남 씨는 혹시 챗 GPT한테 나의 고민을 털어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사용 안 해봤어요. 어... 저는 건방지지만 생각은 제가 합니다. 네, 저는 생각은 제가 하겠습니다. 많이 건방지셨어요. 요새는 또 이제 챗 GPT를 통해서 네, 나의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네, 네.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해서 해안을 물어보는 분들이 분들도 많죠. 되게 네.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많죠. 저는 이제 이게 영화랑 상관없는 이야기이기는 한데 AI에게 질문을 자꾸 하는 거는 저는 회귀라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렇죠. 가장 그런 DB에 네, 적합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답변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오히려 획일화의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생각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사람이 불안하기 때문에 네. 모든 비즈니스도 저는 아, 불안해서 네, 네. 네네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움직이거나 뭐 어떤 것들이 좀 생기는 계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이제 그걸 얼만큼 잘 컨트롤하느냐 싸움인 것 같기는 한데, 저 같은 경우도 매장이 잘 될 때는 신메뉴를 만들어 볼까라든지 이런 고민을 안 하게 되죠. 적게 하게 되죠. 근데 손님이 조금 떨어지면 이 기회에 그럼 여유도 좀 생기고 하는데 뭘 좀 만들어 볼까라든지 아니면 뭘 좀 바꿔 볼까라든지 이런 에너지가 좀 생기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정말 이 영화는 신기하게도 영화를 끄고 나서 많은 걸 생각을 하게 하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좋은 영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명장면을 또 말씀을 드리면 네. 아까 저희가 언급한 대로 한국인 학생이 와서 뇌물을 주고 가요. 현금을 네. 두고 가거든요. 주인공이 너무 급전이 필요하다 보니까 네. 그 돈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그 학생의 성적을 반영을 해줘야 돼요. 네. 그 성적의 학생은 F였는데 엄청난 고민을 하다가 A도 아닌 B도 아닌 C를 줍니다. 네. 그리고 C에 마이너스를 붙여요. 맞아요. 그리고 지우고 썼다를 반복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C를 쓰고 마이너스를 쓰는데 텀이 굉장히 길어요. 엄청나게 길어요. 네. 지금까지 착한 일만 해왔었고 맞아요. 올곧은 사람인데 네. 이게 얼마나 큰 걱정이겠어요. 내가 이런 나쁜 일을 저지르다니 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인생에 과감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 타이밍에 전화벨이 울려요. 이 영화 초창기에 시작할 때 주인공이 건강검진을 받는 장면으로 또 시작을 하거든요. 네네. 그 건강검진의 결과를 말해주려는 전화였어요. 전화기 너머로 의사가 말을 합니다. 너 건강검진 결과 나왔어. 그런데 직접 들으러 와야 될 것 같아. 네. 라고 말을 하죠. 근데 지금 레리는 너무 바빠요. 그리고 내가 엄청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 전화로 말해줄 수 없어?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은 뜸을 들이시면서 너 직접 들으러 와야 될 것 같아. 전화로는 말하기 힘들 것 같아.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 상황에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아들의 시점에서 보여주긴 하는데 토네이도 경보가 울리거든요. 네네. 엄청나게 큰 토네이도가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고 나서 영화가 바로 끝나버려요. 저는 이 장면이 명장면이었거든요. 네네. 인간에게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죽음이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죽음을 맞닥뜨릴 수 있는 게 자연재해와 병으로 인한 죽음이죠. 네. 이 두 가지가 한 번에 와요. 그러면 그 주인공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있었던 고민들은 아무런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똑똑한 결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죽음과 그 자연 앞에서는 우리는 한낱 미물에 불과할 뿐이죠. 그 똑똑한 물리학자도 네. 토네이도는 어떻게 막을 수도 없고 네, 맞아요. 본인의 죽음을 예견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네. 저는 이 끝장면을 보고 나서 회의감이 좀 들긴 했어요. 네. 이게 충분히 어떻게 그럴 수 보면은 위로가 될 수 있는 영화. 네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고민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냥 즐겁게 살아보자라고 욜로족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고 착하게 살아왔는데 나에게 고작 오는 이런 리워드들은 불행한 일들밖에 없는 거고 이게 인생인 건가? 그러면 나는 왜 살아야 되는 거지라는 답변까지 얻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은 고민을 하게 된 장면이라서 저는 이거를 좀 명장면으로 뽑았거든요. 그러다가 또 레리의 입장에서는 이 전화의 그 검진 결과가 오진으로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태풍이 갑자기 소멸을 해버릴 수도 있는 거고. 네. 이럴 때 레리는 어떤 깨달음을 얻었었을까? 레리의 정말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네네. 이 끝 마무리가. 네네. 저는 그래서 약간의 회의주의자로 좀 돌아버리는 건남 씨는 어떠셨나요? 이 마지막 장면을 보시고. 정말 이 영화는 받아들이기에 따라 나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비관에도 의미를 두지 말고 낙관에도 의미를 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비관은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 그 순간부터는 비관이 아닌 일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이런 리워드를 기대하면서 아주 나는 힘차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런 죽음이나 자연재해 앞에서 아무것도 없다라니 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그거는 다시 비관으로 넘어가죠. 어떻게 보면 회의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 리워드도 의미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 영화가 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그러니까 긍정도 부정도 큰 이유가 없다. 사실 우리가 이 영화를 보면 단순하게 나에게 일어나는 나쁜 일은 이유도 없고 우연이에요. 네, 다 우연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나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도 우연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또 어리석게 이 영화의 주제는 답을 내리지 마였는데 제가 또 답을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주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가끔 저도 이제 기쁜 날도 있고 화나는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하는데 좋은 날의 무게와 힘든 날의 무게를 비슷하게 보려고 한다라고 저는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정말 팩트와는 별개로 제가 더 크게 느끼는 경향이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무게들을 조금 낮춰서 느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이 영화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좋은 일과 나쁜 일 모두 우연의 결과이다.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도 우연이고 그 일이 해결되는 것도 우연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게 누군가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해도 되지 않나? 어떤 결정을 하건 이게 지금 당장은 안 좋은 일이 벌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이게 또 나비 효과처럼 물고 물려서 좋은 일로 변모될 수도 있고 지금 내가 내린 결정이 지금 당장은 되게 재밌고 좋은 일이 된 것 같지만 또 이게 물려서 언젠가는 이게 악재로 변할 수도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짊어지고 뭔가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그냥 흘러가자 약간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요즘 워낙 MBTI로 이야기 많이 하니까 계획을 잘 세우시는 그 제이에게 내리는 일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네. 이렇게 좀 명장면 그리고 저희가 느끼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여기서도 OST라는 게 딱히 없어요. 네. 아예 노래 자체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노래는 그 워크맨 라디오에서 나오는 뭔가 신나는 댄스곡 정도가 아주 스치듯이 싹 지나가고 음악이 없죠. 그래서 일단은 노래는 저희가 OST는 제외하고 네.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어떤 노래가 떠올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가남 씨는 어떤 노래가 떠오르셨나요? 저는 처음으로 이제 팝을 소개하는데요. 팝? 네. 알라바마 쉐이크스라는 미국 밴드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밴드이기도 하고 이제 지금은 해체해서 못 보는 안타까운 밴드이기도 한데 그래서 그 중에서 Always Alright 항상 괜찮아 라는 뜻이죠. 이 영화랑 맞는 제목이기도 하고 사실은 저는 알라바마 쉐이크스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기도 해서 네 그래서 이번에 조금 골라봤어요. 저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제목처럼 모든 게 다 괜찮네. 괜찮네. 네 맞아요. 이게 무심하지 않은 듯 가볍게 생각한다라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일도 타인의 일도 너무 크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되게 무관심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맞아요. 네. 만약에 조석 씨한테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저 이번에 이런 일이 생겨서 좀 힘들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뭐 그거 그럴 수도 있어요. 지나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손절이죠. 그쵸. 이런 포인트를 어떻게 무겁지 않게 이야기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거는 제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건 always alright이다. 네. 그래서 저는 알라바마 쉐이크스의 Always Alright. 네. 그럼 그 종석 씨는 어떤 노래 골라보셨어요? 저는 한국 노래죠. 네. 장기야의 별일 없이 산다. 좋은 노래죠. 네. 뭐 가사를 읊어드리면 나는 별일 없이 산다. 뭐 별다른 걱정 없다. 가사의 흐름이 이래요. 너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해줄게. 나는 별일 없이 살고 뭐 별다른 걱정 없어. 이게 많은 걸 내포하고 있다. 평범하게 사는 게 진짜 행복한 거야. 시리어스맨 평범하게 살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가족들의 평범한 삶, 일에서도 안정적인 거, 그 다음에 나의 형의 행복. 동화에서 말하잖아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마무리를 짓잖아요. 네. 근데 이게 너무 동화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쵸. 이게 참 쉽지가 않구나. 평범하게 사는 것 자체도. 네. 저희가 이제 영화를 선정을 할 때도 엄청나게 스펙타클한 이야기보다 이런 잔잔한 영화, 네. 저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영화를 선정을 해왔던 게, 아마 저희가 또 중년의 남성이고 시리어스맨들이기 때문에 이런 영화들을 좀 선정하지 않았나 싶네요. 그래서 시리어스맨들의 거의 뜻한 영화이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노래에 관련된 이야기까지 해봤고, 네. 뭐 라디오 스타처럼 저희가 항상 마무리할 때 이 영화를 한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하는데, 관남 씨는 이 영화를 좀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자면? 나도 시리어스맨이다. 저도 별탈 없이 살고 싶죠. 네. 근데 항상 일단 혼자가 아니기도 하고, 사실 혼자여도 별탈이 생기겠지만, 무슨 탈이 생기겠지만, 혼자가 아니다 보니까 뭔가 사람을 만나게 되고 부딪히기도 하고, 사실은 좋은 에너지도 얻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좀 성향이 그런지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제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나도 저렇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서, 나도 한 칸만 내려놓자. 좀 가볍게. 네, 조금만 가볍게 보자.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시리어스맨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종석 씨는? 그냥 아까 노래랑 똑같은 것 같아요. 아, 정말 평범하게 살기 어렵다. 네네. 저희가 이렇게 쉽게 촬영을 하는 것 같지만 저희도 영화를 보고 그렇죠. 와서 입 풀기도 하고, 네. 작가님도 오셔서 다 세팅하시고, 네. 촬영 끝나고 아주 고생스럽게 편집도 해주시고. 그렇게 이제 30분짜리 팟캐스트가 나오는데 조회수가 100대에 머무르고 있단 말이죠. 네. 이 평범한 조회수 나오기 위해서 네.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네. 정말 쉬운 거 없다. 네. 이런 좀 생각이 드네요. 이거 정말 따뜻한 영화 맞죠? 네, 따뜻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뜨뜻한 영화 에피소드 네 번째 네. 이렇게 마무리하게 됐고요. 시리어스맨은 한 번씩 정말 보면 많은 생각을 좀 해보게 될 것 같긴 해요. 네. 이 영화는 영화 끝난 뒤에 조금 더 생각이 많아지는 영화예요. 그래서 저는 한 번쯤은 봐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좀 생각을 해볼 거리를 주는 네. 저희는 따뜻한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시리어스맨 마무리했고요. 저희의 어쨌든 시그니처 포즈로 따뜻한 영화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